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5일간의 긴 연휴였는데요. 다들 어떻게 즐겁게 다들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얼굴로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시리라 믿고 오늘 프로그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돌발 상황 같은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좀 밋밋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먼저 궁금해하실 지금 현재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0.42포인트 빠졌습니다. 약보합이죠. 2005.16으로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2천억이 넘으면서 한국 시장에서의 순매수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내내 못 사서 좀 손이 근질근질하지 않았을까 외국인들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0.2포인트가 살짝 올라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뒤로 살짝 밀리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145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오늘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7.9원이나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1,070원대를 보게 되네요. 1,076.2원입니다. 네, 환율이 오랜만에 1,070원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환율의 움직임 빼고는 주식시장은 상당히 밋밋합니다. 자, 장마감 1시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센플러스 멘토분들 과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임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현물, 선물,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한 땀 한 땀 계좌 수익률을 올려주는 선물왕 김도영의 알파라이징 스타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도 오고 참 월요일날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 명절 끝나고 나서인지 여의도 쪽에서도 지금 파생시장 전략 시황 체크를 좀 해달라라는 얘기까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 전에 앞서서요. 지금 공개방송 참여하고 계신 분들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것들은 일단 정리하세요. 정리하십시오. 슬슬. 자, 이익 실현 극대화 좀 시켜오겠습니다. 고점에서 매도 때린 파생 물량들은 일단은 여러분들 하방 포지션을 다 정리합니다. 정리하세요. 지금 기준가 264.55 정도 부근에서 일단 다 정리하시는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는요, 오전에서는 일단은 종목군들의 흐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유가증권 시장에 다행히도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선물 시장 쪽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속임수가 하나가 걸려있는 것을 미리 좀 포착이 돼서 저희는 점심시간대 부근에서 어떤 진입을 언급을 했냐면 전체적으로 요 266점 요 00 자리에서부터 요 30 자리 밴드에서 매도를 치고 손절을 짧게 잡을 경우에 이 5호를 치자. 그래서 5호를 치고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잡고 지금 끌고 내려왔고요. 중간쯤에서 요 정도 부분에서 1차 이익 실현 부분들은 이제 체결할 것들은 체결했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생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땀 한 땀 모으자. 급할 필요 뭐가 있느냐. 어차피 마라톤 게임이다. 라는 관점으로 놓고 봤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이제 시장이 양봉. 시장이 좀 주센말을 너무 많이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 부분에서 전량 청산 지금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시장이 지금 현재 제자리권에서 강보합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돌려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역시나 플러스 날 가능성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장에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좀 놓고 보면 한진해운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 아침 초반에 위쪽으로 좀 슈팅이 나고 나서 눌림 자리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눌림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폭 자체도 어중간하게 방송 시작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관망세로 좀 일관을 했고요. 그 속에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위험성 부분보다는 좀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전 기술을 7만 원 이하 정도로 사인을 지금 드려서 저희가 좀 모으고 있는 패턴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그 부분에 좀 올라타길래 71,000원 정도까지만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70,000원에서 71,000원 밴드 속에서는 5%, 그리고 70,000원 아래쪽에서만 이제 또 공격적으로 좀 분할 매수를 잡아서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장 자체에 승부가 나오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원자력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만 그쪽으로만 생리를 놓고 보시면 안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가격 매력, 뭐 적정 주가와 앞으로의 실적 대비해서도 좀 양호한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현재 현물 쪽에서는 이 종목 하나 정도로 좀 모아가는 템포의 70,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개별 종목군 쪽에서는 이제 동성화인텍이 지금 다시 한번 그 중공업 관련된 피팅 업체들과 함께 좀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움직임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거는 주 후반부에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성격 쪽에서는 요 정도 하나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고지해드린 바와 같이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서는 특히나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로 상당히 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그 흐름들이 지금 당일 강세되고 있는 종목군들에서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 템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쌤은 공개 방송에서는 당장 종목의 시세가 나오지 않아도 저는 제 색깔론을 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BS금융 지수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나서 올라타면서 안착되는 시도들이 나오니까요. 좀 시장을 정확하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파생시장 쪽에서는 앞에서 전략드림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위쪽 고점에서 때리고 내려왔던 매도분 포지션들 같은 경우에 수익 실현을 좀 다 하자. 그 말인즉슨 위쪽으로 바로 빠르게 슈팅이 나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상적으로라고 한다면 좀 이제 제자리 이격이 맞춰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자체를 오늘 종가상에는 좀 만들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아주 큰 그림상으로는 대세의 추세 상승 쪽을 이탈한다라고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머니게임이 시작되어 있는 시점에서 숨고르기 패턴들이 좀 만들어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신호등이 언급이 되면서부터 지금 공개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분들은 조금 편안한 매매들이 시작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격이 벌어졌던 신호등의 위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지지력이 나오고 수급이 붙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숨고르기 조정을 만들어낼 시간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 관점을 놓고 보면 조정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여기서 억지로 올리게 되면 위험성이 도래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오늘과 마찬가지 템포적으로 쉬어가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기준점을 갖고 간다라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제대로 눌리고 나서 슈팅의 강세 쪽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똑같이 지난주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저는 강력하게 지수 관련된 종목, 특히나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는 좀 팔고 가자라는 전략을 계속 세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등의 위치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 명절 직전에 신호등의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정을 예견하면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신호등의 체계라는 것은 결국은 바닥을 올려칠 수 있는 바닥을 잡아내는 템포와 단기적인 고점이라든가 또는 추세의 고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추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현재 기준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건 좀 쉬어가는 템포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놓고 보시면 일단 오늘 갑작스로 환율 시장 때문에 같이 떨어졌지만 이미 들어와서 양봉이긴 하지만 종가의 위치를 따라서 쉬어갈 템포를 만들 겁니다. 기아차도 같은 흐름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신호등의 위치를 놓고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해외 증시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조금 쉴 준비를 할 것으로 좀 보인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단기 승부는 몰라도 중장기 승부에서는 또 쉽게 대응을 포트에 현금을 100% 만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까지 오늘 한 2시 30분 정도밖에
밖에 이제 진행이 안 되는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마지막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매수 포지션이 들어온다라면 매매 또 다시 수익. 오늘 2승 1패가 지금 잡혀 있는데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1승을 좀 보탤 수 있는지 그게 들어온다라면 대응을 좀 하겠고요.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저희는 여전히 저희의 오늘 황금 라인 쪽으로 설정이 되었던 아침 요 자리에 이탈이 없는 한 매수를 잡아서 한 땀 잡아놓고 승부수 띄우고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선 한정 기술만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이후에 조금 시장이 저도 편안하게 넘어갈 것으로 봤는데 위아래 진폭들이 지수놀이가 좀 심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징후 가능성도 예견해서 열어둘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주식과 현물, 자식 그리고 파생시장의 모습에서는 여러분들의 전략을 잘 믿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까지 성공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쌤, 여러분들의 주식선생님, 저 주쌤 김도영 멘토는 여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뜨거웠던 이슈를 통해서 장을 분석하고 또 내일을 위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긴 연휴 끝에 맞는 첫 거래일입니다. 좀 밋밋하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이슈와 관련 종목들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외국인들 순매수 오늘도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좀 프로그램 매수 영향으로 시장은 좀 무난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전기차 기대감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또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전기차 기대감 지속이라는 이슈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 SDI, 코디에스, 리켄, 일진머티리얼스, 성창 오토텍, 상신 EDP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연휴 때 또 나온 또 안 좋은 뉴스죠.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방산주 들썩거리는 모습이고요. 스페코, 빅텍, 국영 GNM, 퍼스텍과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3D 프린터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저가의 보급형 3D 프린터가 이제 곧 출시된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하이비전 시스템, TPC, SMEC, MPK, 대진, DMP와 같은 종목들이 관련주로서 오늘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몇 가지 이슈를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먼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슬슬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상당히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요. 자, 그런데 이 전기차에 대한 주시장에서의 그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 현상은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궁금한데요. 향후 투자 전략까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주십시오. 네,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전기 전용으로 자동차에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자동차가 1800년대에 생산이 돼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석유 화학 연료로만 운행을 해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전까지만요. 근데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뭐 가솔린과 같이 이렇게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완벽한 전기차라고 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완벽한 전기차가 이번에 그 9월 12일 날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프랑크푸르트 이제 모터쇼에서도 전기차들이 이제 대거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해주고 있는 모습에서 그 기대감의 좀 신뢰도를 좀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나 뭐 각종 지원 혜택을 주면서 사실 뭐 이제 그 테슬라에서는 3만 불짜리 자동차까지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나온 그런 마당에 3만 불이면 대략 한 3천만 원 좀 넘는 가격이죠. 한 3,300만 원 정도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이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뭐 절반 가격으로 자동차를 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장점이고 강점일 수 있겠는데 반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마찬가지겠지만 인프라의 확충과 같은 그런 수반되는 어떤 시설 투자도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점이다. 좀 따라서 이런 단점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신개념의 패러다임이 시작된다. 전기차는 신개념의 패러다임이라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주식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제 개화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미진하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큰 폭으로 꺾이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뭐 역시나 전기차 하면 대표 종목 삼성 SDI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도 외국인들 홍콩 상하이 쪽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와주고 그 이외 외국계 창구에서도 꾸준하게 장 초반부터 매수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이어지는 한 어쨌든 주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이 방송 대본을 준비를 한 게 오전인데 지금 그때보다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되 지금 이렇게 지금 윗꼬리로 만약에 마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일 또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오늘 장 막판에 얼만큼 오늘 최고치 18만 1,000원까지 근접해서 끝내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가 이하로 18만 원 언더로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전고점이 21만 원 부근인데 일단 20만 원 정도에서 한번 차익 실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약 한 5월봉. 5월봉, 60월봉, 거기가 좀 이제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거기서 아마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빠졌을 경우에는 손절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기차에 대해서 먼저 들어봤고요. 자 다음에는 또 이산가족 상봉이 북측의 또 일방적인 그런 결정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뭐 좋은 말을 할래야 좋은 말 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대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방산주가 다시금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을 하십니까? 네, 참 정말 가슴이 좀 답답한 소식인데요. 사실 가깝고도 먼 나라 하면 일본인데 정말 가깝고도 정말 먼 나라는 북한인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서 금강산 재개 그리고 남북 경협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장밋빛 미래를 좀 그려왔었던 게 국민들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에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바로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들썩이 있는 게 경협 관련주들 하락하고 방산주들 상승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스페코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사실 집중해서 그 종목만 하루 종일 볼 수 있을 자신이 없다 그랬을 때는 또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사실 좀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수익권에 접어들었을 때는 점차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 해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으로 어떻게 제가 추천을 드려야 되겠다,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종목은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가 3D 프린터 출시 소식에 급등세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3D 프린터 관련주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3D 프린터 10만 원대 3D 프린터 출시 소식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업체인데요. 지금 소셜 펀딩을 구성을 해가지고 10만 원대의 저가 프린터를 연내 공급하겠다. 빠르면 11월 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산업용으로 쓰이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1억을 호가하는 프린터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가격대인 게 사실인데, 10만 원대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센세이션이고요. 그 정도라 그러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주가 폭등이 나와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근데 지금 1억 원대 프린터가 가진 그런 기술과 그런 기능들을 10만 원대 프린터에 탑재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부 진짜 말 그대로 보급형으로 단순한 어떤 프린터만 가능한 그런 부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은 싼 게 비지떡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1억짜리를 몇만 분의 1 가격으로 지금 사실 1000분의 1 가격이죠. 10만 원이면 1000분의 1 가격으로 팔면은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금 보급형으로 잘 나올지가 좀 미지수라는 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불합격입니다. 다만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지금 어쨌든 시장 기대감이 그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10만 원대 프린터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프린터가 한때는 100만 원을 넘었었던 게 몇 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대 이하의 프린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기능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괴리가 상당히 좀 커서 일반 프린터와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CCM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국내 점유율 1위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에서 3D 프린트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얘기로 한번 올랐었고요. 그리고 10월 달까지는 뭐 시제품을 출시할 거다. 12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거다. 이런 그 뉴스가 좀 나오면서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도 상당히 좀 주가가 8%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00원 올라서 31,000원인데요.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시장에서 확 이슈가 됐을 때는 한번 팔아주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매도 관점이기 때문에 따로 매수하라는 그런 가격 제시는 좀 해드리지 않겠고요. 일단은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시장의 어떤 공감대가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시제품이 나와서 그런 반응들까지 좀 잘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어떤 뭐 가격적으로 제가 단기 트레이딩 가격까지는 제시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점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는 점. 지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위에서 지금 계속 차익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25,000원 정도 부근까지, 그러니까 정고점 부근인데 강하게 오늘 거래가 실으면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그 급락 34,000원대 액면봉합 이후에 이제 줄상한가 가다가 쭉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실으면서 오늘 돌파를 해줬는데 5일선 그 정도 부분, 그러니까 3만 원 정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지지선이 유지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유지되는 선에서 한 3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진입을 한번 타진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프린터도 10만 원대 좀 비싼데 3D 프린터가 10만 원대가 나왔다니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코너는 또 새로이 생긴 코너입니다. 선물시장의 절대 강자라고 주장하시는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도영 멘토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왕 주쌤. 코너 이름이 귀에 확 들어옵니다. 네. 예. 앞으로 그 선물왕 주쌤이라는 그 코너명에 딱 어울리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실적과 그런 것들로 보답을 해주시라 믿고요. 오늘 첫 코너인데 첫 시간인데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자이든 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물 시장에서 한 땀 한 땀 수익만 낼 수 있다라면 왕답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전략으로 좀 보답을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틀리면 왜 틀렸는지, 맞으면 왜 맞았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략을 세워서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코너에 열심히 혼신을 다해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매일매일 이제 한 땀 한 땀 이제 그 정성껏 정보를 전해 주실 텐데 한 적중률 한 몇 % 정도를 목표로 임하십니까? 네, 일단 만약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내용을 놓고 본다라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제가 70% 이상의 확률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해 볼 예정입니다. 70% 이상의 적중률을 목표로 자신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선물시장의 흐름부터 쭉 한번 전략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다행히도 시장에서 많은 여론들이 언급되었었던 주말의 지표들과 여러 가지 불확실성 대비해서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현선물 쪽에서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적이었었고요. 이 부분 대비해서 개인들의 포지션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 앞에서 말씀 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하락 포지션 자체를 개인들만이 나홀로 하방 압박을 좀 많이 가져왔던 하루였습니다.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베이시스를 유발시키고 그에 따른 비차익 쪽에서의 바스켓이 비어있는 쪽으로 우상향을 좀 열어두면서 계속해서 위로 좀 올려두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오늘 이제 오후장에 들어와서는 이 웩더덕 현상이 지속됐던 것이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확 쏟아져 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거든요. 바로 이 자리 쪽에서 외국인들에 의해 드라이브가 이탈 나가지 않았던 이 자리가 아닌 이상은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웩더덕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부터는 정상적인 범위로 하면서 웩더덕 현상을 마무리되는 시점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옵션 시장 쪽에서도 놓고 보시면 콜옵션 쪽에서의 지배력 자체는 개인들이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저가 매력과 함께 좀 세게 들어오는 템포만 하나가 특징적이었을 뿐이겠고요. 풋옵션 쪽은 아침부터 좀 강화되면서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난 뒤에 개인들의 포지션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시장이 하방 베팅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시장이 이제 급속도로 순간적으로 내려오자마자 바로 약 손실 구간이나 또는 손실 구간 또는 약 수익 구간 쪽에서 이제 청산해서 나오면서 콜옵션 쪽으로 크로스가 좀 나갔는데요. 이 부분 대비해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은 이제는 조금은 목전에 차 있는 자금의 형태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드렸던 프로그램 추이를 좀 보면요. 현재 기준점에서 아침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꾸준하게 유지 들어오면서 비차익 쪽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라왔고요. 또한 이제 차익 쪽에서도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12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차익 쪽에서도 이제 차익 거래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의 방어조를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일부 종목군들 쪽에서 해당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베이시스 자체의 놀이로 좀 시작되고 있는 시장, 즉 머니게임 플러스 인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임의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베이시스 자체가 이제는 좀 안정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늘 여러분들께서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베이시스의 위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고점 부담이 지속이나 짧게 대응하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고 이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워낙 잘 안 보는 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놓고 좀 봐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세 하락을 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위치부터 급반등이 바로 나왔죠.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 이 뒤로부터 만들어졌던 같은 모양이 캔들에서 만들어질 거냐입니다. 이 모양이 여기선 좀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대세 하락 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은 약하고요. 현재 고점 부담은 계속 지속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는 이미 시장에서 조금 쉬어갈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거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매수 포지션을 완전히 버려야 되느냐라고 물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라는 거겠죠. 오늘 역시도 분봉으로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10분봉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못난이 뚱땡이 음봉 뚱땡이가 나오고 바로 양봉 뚱땡이가 감싸주면서 음봉 뚱땡이의 꼬리가 아주 날씬하고 크게 몸통보다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쉽게 내려보내지 않겠다라는 뜻이겠고요. 중요 변곡을 뛰어넘을 때마다 양봉 뚱땡이가 출회가 되면서 올랐다. 그렇다면 이 출현 부분과 출회 내용을 봤을 때는 쉽사리 고점을 우리가 좀 부담 요인은 있지만 버려서는 안 되는 위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하지만 매수분을 그래서 방망이를 좀 짧게 대응하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추세가 더 가겠지, 너무 강하게 가겠지 이렇게 보시는 마시라는 뜻이었고요. 자, 외국인들의 포지션만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막판 부분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저희가 요 자리 부분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모두 다 공개 방송에서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요 자리 부분이었는데요. 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위치에서 위쪽 고점에서 매도를 때리고 내려온 부분을 모두 다 정리하고 이제 무 포지션을 지속하면서 마지막 매매는 저희는 떨어지더라도 매매하지 않겠다.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매수만 또 한 땀 한 땀 짧게 승부수를 키울 것이지 그것 아니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의 급속도로 매수가 확대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영역으로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후장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승부 라인 자체를 이미 이탈을 하긴 했었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65.20자리입니다. 이 265.20자리 부분에서는요, 이미 여기서 저항대가 걸어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으셔야 되지만 역발상적으로 매수를 잡으시면 좀 위험 구간이 돌아와 있습니다. 저희는 확인을 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간 자체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타기 전에 종가상에도 올라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는 매수 오버나잇 금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놓고 보면 황금 라인의 아래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매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헷갈리지 마시고 하지만 공개 방송에서는 마지막 매매로 지금 매수를 하나 역발상으로 잡을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샘플러스의 김도영 멘토와 함께 선물왕 주쌤 오늘의 첫 시간을 진행해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SM이 3.3% 수익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매수가 미도달이고요. 패션 부문을 에버랜드 쪽에 양도한다라는 그런 변동이 좀 생겼죠. 자, NHN 엔터테인먼트와 신진 SM은 손실권입니다. J콘텐츠들이 소폭이지만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박현상 대리의 SM이 오늘의 위너로서 3.3% 수익에 빛납니다. 네, 오늘의 위너이자 월요일을 책임지는 박현상 대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SM 수익률이 3.3% 양호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지난주에 영업일수가 없었던 것만큼 이틀 만에 수익이 났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플러스가 났다가 지금 음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FOMC 회의도 있었고요.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기관 쪽에서는 지금 놀자주, 즉 엔터주에 대한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SM을 추천드렸던 상황이고요. 물론 3분기 영업이익도 역시 꾸준하게 기대됐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왔었습니다. 여전히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만큼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고점에 대한 부분 역시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는 잘 매수를 하셨다면은 계속 홀딩을 하셔가지고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에는 홀딩할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거래일 만에 3.3% 수익 올렸습니다. 자, 오늘 들어서 새로이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새로운 종목 어디입니까? 예, 다음 주는 이제 영업일수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에 많이 빠졌던 주식들을 언제 매수를 하게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은 그거 같은 경우는 차트가 우상향으로 돌아섰을 때 업황이 회복된다는 전제가 있으면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전문 업체입니다. 즉 반도체 업황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보시면 하이닉스 주가 보시면 아마 대변이 될 텐데요. 메모리 주요 수요 증가로 해서 경기 회복 역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요. 3분기 가면 갈수록 업황이 회복되는 중이기 때문에 역시 영업이익도 역시 충분히 그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 매출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신다면은 일단은 오늘 종가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 부근인 5,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크윙에 대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이 거래일 만에 앞선 종목이 3.3% 수익 냈으니까 1.6, 거의 한 8% 일주일에 내야지 이제 딱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현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예감 코너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전문가가 책임을 져드립니다. 심기현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 주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주요 일정 등과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우선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FOMC 관련된 부분 역시나 QE3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인식은 상당히 다르게 되고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
있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에 있어서 대립 구도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예산안뿐만이 아니고 부채한도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다시 한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라고 한다면은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이슈에 따라 갖고 업종과 종목의 분위기가 상당히 상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한 주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의 FOMC 양적 완화 유지 결정. 호랑이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는 여러분께 말씀도 많이 드려가지고 이제 별 감흥도 없을 것 같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그렇게 클까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밋밋하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향후 장세를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 증시는 상당히 밋밋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거의 지금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방향성을 시장도 탐색하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는데,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땐 확연히 이러한 상황에 따라 갖고 엇갈린 패턴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율 시장이 지금 시점 달러와 약세 움직임이 나오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환율이 하락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환차익 기대감이 높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최근에 나왔지만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돈의 힘으로, 즉 수급으로 유동성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것만큼 좋은 호재성 재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몇몇 종목 쪽으로는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상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화 움직임 상당히 좀 강화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문제는 QE3와 관련된 부분 유지는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사실 언젠가는 그 시기적인 문제이지 QE3 축소라든가 그리고 긴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정책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언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시장에 있어서는 12월달 FOMC에서 다시 한번 QE3 관련된 축소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달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시점만큼 경제지표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갖고 정책들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 키포인트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여러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특히나 미국 2분기 GDP 확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지표라든가 그리고 물가지수와 관련된 부분이 큰 폭의 상승이라든가 하락 관련된 부분이 없고 최근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연준의 강한 의지가 나왔기 때문에 고용지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GDP가 큰 폭으로 개선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초저금리 기조 유동성 공급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미국의 주택 경기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냐에 따라 갖고 미국 전체적으로 은행권에 대한 수익성이라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좀 관련된 지표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적인 측면 실업률과 관련된 지표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겠지만은 지금은 GDP 측정 확정치와 그리고 주택 관련된 지표를 보시면서 약간의 시장의 방향성의 힌트를 얻으시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적 완화 못지않게 또 이슈가 될 만한 게 미국에서 백악관 공화당사 예산안 투쟁이죠. 다시금 좀 본격화되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신경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네, 우선은 저도 앵커님과 마찬가지로 큰 영향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대립, 사실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확인했을 때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했던 합의점에는 근접하는 그러한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갖고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방향성을 바꿀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점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정부 폐쇄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현실성은 상당히 많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예산안과 관련된 전체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구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얼마만큼 대립 구도가 더욱더 나타나는지 좀 더 넓게 보시는 것보다는 좁은 섹터로 좁은 눈높이로 약간 압축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작년도 연말 같은 경우에도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된 논란이 나올 때는 증시에 분명히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역시나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된 조금은 좁은 그런 범위에 있어서의 의견 대립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와에 따른 미국 경제의 타격이 얼마만큼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의 이슈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한 주가 지금 시점 이 이슈의 최대 클라이막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서는 정부에서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등 지켜볼 만한 국내적인 이슈도 꽤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2014년도 국가 예산안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는 좀 나왔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옴에 따라가고 그와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업종,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업군에 대한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내적인 이슈에 있어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 돌입은 아니지만은 그와 관련된 프리 어닝 시즌이라든가 3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 대략적인 예상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 흐름으로 상당히 갈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룹 재개에 대한 리스크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양그룹과 관련된 부분, 얼마 전에 역시나 XTX 관련된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증시에서 타격이 컸고, 무엇보다도 주식에서의 영향보다는 채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동양그룹과 관련된 현금 유동성 관련된 위기설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 갖고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준 이후에 주식 시장과 관련된 부분, 채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주식 시장에도 혼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도 체크 포인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금융권 내에서 좀 이슈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 금융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방은행을 비롯한 매각 관련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인수전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주가 방향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도 체크 포인트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투신권에 대한 환매 물량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50포인트 이상이 됐을 때에는 펀드 환매가 오히려 순유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펀드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매도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투신이 판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기관, 보험이라든가 금융투자, 증권 이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시점 힘겨루기 양상, 추석 연휴 전에도 그랬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도 계속되는지 체크 포인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환율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 비교적 큰 폭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075원대 현재 환율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1050원대까지 내려간다, 급격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수출주 중심으로 타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양쪽 하나 유지를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환율 시장에 대한 워낙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 속도폭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양그룹 지원 가능성 여부 등등 다양한 이슈들이 국내적으로도 좀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양그룹 관련해서 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하는데요. 또 위기가 기회라고, 이럴 때 좀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을 저가에 사들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라고도 인식할 수 있으니만큼 잘한 건 꼼꼼히 잘 계열사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장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외국인
밴드 연일 순매수 기조에 따라가고 사실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연일 상승 흐름 보임에 따라가고 약간은 지쳐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장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이 우선주에 대한 급등 양상이 이제 과열 양상 속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는 약간 조정 양상 가능성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어닝 시즌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는 급등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또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이번 주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크게 대형주라든가 그리고 중소형주 업종 전략에 있어서는 원화 강세 기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장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 음식료 관련된 업종이다라는 거,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자재 관련된 시장에 대한 하락 가능성에 따른 수혜 기대가 나왔지만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시장에 대한 반응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차군단 중심으로 해서 약세 흐름 나온다라는 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갖고 그동안 소재 섹터라든가 전기전자 관련된 섹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들어갔고 다시 한번 쉬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추석 연휴 이전에 소외되었던 업종 중심으로 강세 흐름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잘 선택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 시장 대비 초과 수익 상당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에 맞는 그런 종목에 대한 추천을 이어주십시오. 네, 저는 메일 유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좀 갖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오늘장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 대형주들이 한 4에서 5%대 급등 양상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가지실 수는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상승에 대한 랠리에 대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메일 유업의 우유가 인상이었다라는 점을 착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원동력이 되던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에도 기관 중심으로 해서 연일 강한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매도세 최근에 보였는데 오늘장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주 연휴 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매수 전환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과 관련된 실적 모멘텀이 4분기부터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어닝 시즌이지만은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높은 종목군들은 3분기 실적 개선주가 아닌 4분기 실적 개선주로 급격하게 분위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으로 미리 선취매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의 이슈는 아니지만 중국 유아용품과 관련된 산업 기대감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분명하게 그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작용해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중국이라든가 국내적인 이벤트 상당히 호재성 재료가 많은 메일 유업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장 현재 38,65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39,000원 선 아래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세 하락 속에서 지금 턴 어라운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실적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상향에 대한 패턴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번 주 약간 욕심을 내서 투자 전략 세워본다라고 한다면은 42,5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9월 중순 이후에 매수 거래나 급격하게 늘어나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9월 말에 이러한 매수 거래량만 터져준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목표가보다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6,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강한 반등 기조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시장의 핵심 이슈 될 수 있는 종목 매일 위협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식음료 업체인 메일유업에 대해서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기현 대표의 첫 추천 종목이니까 관심 갖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기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